이 아이는 절대 글을 읽지 못할 겁니다. 뉴욕의 한 특수교육 전문가가 8살 제이콥의 부모에게 선고했습니다. 5년간의 치료, 수십만 달러의 비용, 그리고 셀 수 없는 눈물 끝에 나온 냉혹한 결론이었죠. 하지만 3개월 후 그 아이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최첨단 미국 의료 기술도 포기한 아이를 살린 건 놀랍게도 500년 전 한국의 한 왕이 만든 문자였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에밀리 톰슨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영어도 못 배우는 아이들에게 한국 글자를 가르치라고요? 하지만 그녀가 목격한 현실은 모든 상식을 뒤엎었습니다. 난독증으로 캣도 읽지 못하던 아이들이 한글로 문장을 쓰기 시작했고 15년간 말 한마디 없던 자폐 소녀가 처음으로 사랑해라고 썼습니다. 뉴욕 교육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보수 진영은 분노했죠. 미국 교실에서 외국 문자라니 이건 교육이 아니라 문화 침략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외침은 더 컸습니다. 내 아이가 살아났어요. 당신들은 포기했지만 한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미국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충격적인 72일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톰슨입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특수교육센터에서 학습장애 아동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 나이는 29인데요. 사람들은 제가 이 일을 왜 하냐고 물어봅니다. 답은 간단해요. 제 여동생 소피아 때문이죠. 오늘도 아침 9시에 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벌써 3명의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제이콥이에요. 8살 소년인데 5년 전부터 저희 센터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이콥의 어머니 수자는 오늘도 지친 얼굴이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았죠. 톰슨 선생님, 어젯밤에도 제이콥이 울었어요. 학교에서 또 놀림을 받았대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이콥은 난독증이 있어요. 알파벳 26개는 알지만 그걸 조합해서 단어를 읽는 게 너무 어렵죠. 캣이라는 단어를 보면 시, t를 따로따로는 알아요. 하지만 그걸 합쳐서 캣이라고 읽는 건 제이콥에게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제이콥, 오늘은 뭘 배우고 싶어? 제가 물었어요. 제이콥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전 머리가 나쁜가 봐요. 친구들은 다 책을 읽는데 저만 못 읽어요. 그 말을 들으니 10년 전 제 여동생 소피아가 떠올랐어요. 소피아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소피아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감정 표현도 어려워했죠. 부모님은 온갖 치료를 시도했지만 소피아는 여전히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어요. 커서 소피아 같은 아이들을 돕겠다고요. 그래서 특수교육을 전공했고 박사과정까지 밟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나와 보니 현실은 달랐어요. 교실로 들어가서 제이콥과 함께 앉았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간단했어요. 도그이라는 단어 하나를 읽는 거였죠. 제이콥, 이 글자 봐. D는 뭐라고 소리나지? 제이콥이 힘겹게 대답했어요. D. 아니드. 영어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D라는 글자는 도그에서 드 소리가 나지만 에저케이트에서는 지 소리가 나요. 같은 철자인데 상황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거죠. 학습장애가 없는 아이들도 어려워하는데 제이콥 같은 아이들에게는 거의 암호 해독 수준이었습니다. 30분간 연습했지만 제이콥은 도구를 읽지 못했어요. 좌절감이 얼굴에 가득했죠. 선생님, 전 바보예요. 걔도 못 읽어요.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교사 레이첼을 만났어요. 레이첼도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지만 요즘 지쳐 보였습니다. 에밀리, 솔직히 말해서 이 아이들 중 몇 명이나 정상적으로 읽고 쓸 수 있게 될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통계는 냉혹했거든요. 미국의 학습장애 아동 중 60%는 성인이 되어도 기본적인 읽기 능력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들은 평생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계약서 하나 읽지 못하고 살아가죠. 오후 수업에는 에밀리아가 왔어요. 7살 소녀인데 A+DHD가 있습니다. 5분 이상 집중하는 게 불가능해요. 알파벳 카드를 꺼내자마자 에밀리아는 벌써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아, 여기 봐. 어는 A 소리가 나. 에밀리아가 고개를 돌렸지만 3초도 안 돼서 다시 딴청을 피웠어요. 제 마음속에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녁 6시에 센터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피아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25살이 된 소피아는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거든요. 소피아, 오늘 어땠어? 제가 물었지만 소피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뿐이었죠. 소피아는 글을 읽고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감정을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건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도 결국 포기하게 될까요? 창밖을 보니 뉴욕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이콥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선생님, 전머리가 나쁜가 봐요. 아니에요, 제이콥. 내가 나쁜 게 아니야. 우리가 가르치는 방법이 잘못된 거야.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해답이 곧 찾아올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센터에 낯선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계 여성이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톰슨 선생님이신가요? 저는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제 손자가 작년까지 이 센터에 다녔어요. 그녀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의 손자 데니얼을 기억했어요. 난독증이 있었던 아이인데 가족이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면서 센터를 그만뒀죠. 네, 데니얼 기억해요. 어떻게 지내나요? 박 여사는 가방에서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데니얼이 쓴 일기예요. 공책을 펼치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빼곡하게 글이 적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영어 알파벳이 아니라 처음 보는 문자였습니다. 동그라미와 직선, 가로획과 세로획이 조합된 신기한 글자들이었어요. 이게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여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한글이요. 한국 문자입니다. 데니얼은 영어로는 글을 쓰지 못했지만 한글로는 매일 일기를 써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영어도 못 쓰는 아이가 외국 문자는 쓸 수 있다고요? 이해가 안 가요. 난독증이 있으면 모든 문자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난독증은 문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자의 구조 문제일 수 있어요. 영어 철자는 불규칙하잖아요. 하지만 한글은 완전히 규칙적이에요.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선생님, 제가 한글의 원리를 보여드릴게요. 단 10분이면 돼요.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 여사는 화이트보드에 몇 가지 기호를 그렸어요. 한글은 자음 14개와 모음 10개, 총 24개의 기본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영어 알파벳 26개보다 오히려 적죠. 첫 번째 자음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기억이에요. 혀가 목구멍 뒤쪽에 닿는 모양을 본 거예요. 그 소리가 나죠. 이건 니은이고 혀가 윗니 뒤에 닿는 모양이에요. 느 소리가 납니다. 제가 놀란 건 그 다음이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영어에서 D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것과 달리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항상 같은 소리를 내요. 기억은 언제나 그 소리예요. 박 여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들을 조합하는 방식도 규칙적이에요. 자음과 모음을 블록처럼 쌓으면 돼요. 기억 더하기 아는 가가 되는 거죠. 화이트보드에 예시를 그렸어요. 기억 아가, 니은 하나. 마치 수학 공식처럼 명확했습니다. 저는 점점 흥미를 느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문자를 만든 사람의 의도예요. 박 여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1443년 조선의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들었어요. 당시 한자는 너무 어려워서 일반 백성들이 글을 배울 수 없었거든요. 박 여사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고문서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이게 훈민정음 서문이에요.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든다고 쓰여 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500년 전 한국의 왕이 고민했던 문제가 지금 제가 매일 마주하는 문제와 똑같았거든요. 글을 배우지 못해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박 여사님, 그런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학습장애 아이들에게도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데니얼이 증거예요. 그 아이는 5년간 영어 읽기를 배웠지만 실패했어요. 하지만 한글은 2주 만에 익혔어요. 저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데니얼의 일기장이 저를 흔들었어요. 선생님도 직접 배워보세요. 그러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박 여사에게서 한글 교재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피아에게 보여줬어요. 소피아, 언니가 새로운 걸 배워볼까 해. 같이 볼래? 소피아는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지만 저는 교재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그려져 있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낯설지만 신기하게도 배우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한글을 공부했어요. 자음 14개, 모음 10개를 하나하나 따라 썼습니다. 놀랍게도 박 여사의 말이 맞았어요. 규칙이 너무 명확해서 헷갈릴 게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저는 한글로 제 이름을 쓸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 간단한 세 글자였지만 뿌듯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이 문자가 제이콥을 도울 수 있을까요? 희망과 의심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잃을 게 뭐가 있겠어요? 이미 모든 방법을 다 써봤는데요.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일을 경험했어요.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문장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 여사님, 저 정말 놀라워요. 3일 만에 한글을 배웠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박 여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글의 힘이에요, 선생님.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쉽게 배우도록 만든 거거든요. 저는 한글의 구조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자음 기역은 혀 뒤쪽이 목구멍에 닿는 모양을 본 거고, 니은은 혀끝이 윗니에 닿는 모양이었습니다. 모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는 하늘을 뜻하는 점에서 나온 거고, 어는 땅을 상징했죠. 더욱 놀라운 건 조합 방식이었어요. 영어처럼 글자를 옆으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블록처럼 쌓는 거였습니다. 기역 플러스 아는 가, 기역 플러스 아 플러스 니은은 간.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직관적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이콥이 이걸 배운다면 어떨까요? 영어 단어를 한글로 표기해서 읽기 연습을 한다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료 교사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의에서 제가 제안했어요. 여러분, 제가 새로운 교육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어요. 한글이라는 문자를 활용해서요. 레이첼이 고개를 저었어요. 에밀리, 그게 무슨 소리야? 영어도 못 배우는 아이들한테 한국 문자를 가르치겠다고? 말이 돼? 다른 교사들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센터장 마이클 브라운 박사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톰슨 박사, 당신의 열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을 써야 해요. 외국 문자를 도입하는 건 학부모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박사님, 단 한 명만이라도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제이콥으로요. 이미 5년간 다른 방법들을 다 써봤잖아요. 더 잃을 게 뭐가 있나요? 브라운 박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학부모 동의를 받고 3개월 안에 눈에 띄는 성과가 없으면 중단하는 거예요. 약속할 수 있나요? 네, 약속할게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제이콥의 어머니 수잔을 만났습니다. 저는 한글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처음엔 수잔도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이콥이 영어도 못 읽는데 한국어를 배운다고요? 제 아이를 실험 대상으로 쓰시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수잔. 한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한글의 체계적 구조를 활용해서 영어 읽기를 돕는 거예요.
한글로 영어 발음을 표기하면 제이콥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저는 화이트보드에 예시를 그렸습니다. 도그라는 단어 아래 독이라고 한글로 썼어요. 보세요. DOG는 제이콥한테 어렵지만 독은 한 번에 읽을 수 있어요. 각 글자가 정확히 하나의 소리만 내니까요. 수잔의 눈빛이 조금 변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제이콥이 한글을 배우는데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또 실패하면 제이콥이 더 상처받을 것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3일 만에 배웠어요. 제이콥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글은 실패할 수 없게 설계됐어요. 규칙이 너무 명확하거든요. 수잔은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생님, 저희는 이미 모든 걸 다 해봤어요. 언어치료, 작업치료, 인지행동치료까지요. 수만 달러를 썼지만 제이콥은 여전히 캣도 읽지 못해요. 더 잃을 게 뭐가 있겠어요? 해보세요. 다음 날부터 제이콥과의 특별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첫날 저는 한글의 기본 자음 5개를 가르쳤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제이콥,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모양만 기억하면 돼. 기역은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고 니은은 혀를 윗니에 대는 소리야. 한번 따라 해볼까?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제이콥은 처음엔 낯설어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집중했습니다. 영어 알파벳을 배울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선생님, 이거 재미있어요. 마치 그림 같아요. 기역은 총 같고 니은은 계단 같아요. 이틀째 되는 날 모음을 가르쳤습니다. 아, 오우. 그리고 조합하는 방법을 보여줬어요. 자, 기억하고 아를 합치면 가가 돼. 보이지? 블록 쌓기처럼 간단해. 제이콥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정말이네요. 마법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시도했습니다. 니은과 아를 합쳐서 나를 만들었죠. 5년 만에 처음으로 제이콥이 스스로 글자를 조합한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이콥이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썼어요. 제이콥. 영어로 제이커브를 쓰지 못하던 아이가 한글로는 자기 이름을 쓴 거죠. 엄마, 나 내 이름 썼어요. 정말로 썼어요. 제이콥이 소리쳤습니다. 수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선생님,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제이콥이 글자를 조합했어요. 처음으로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목표는 제이콥이 영어 단어를 읽는 거였으니까요. 2주째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어 단어의 한글 발음 표기를 시작했습니다. 도그 마이너스 독, 캣 마이너스 캣, 맘 마이너스 맘. 제이콥은 한글 표기를 보고 정확한 영어 발음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점차 한글 표기 없이도 영어 단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센터 내부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했어요. 한 선배 교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이건 임시 방편일 뿐이야. 결국 제이콥은 제대로 된 영어를 배워야 해. 평생 한글에 의존할 수는 없잖아. 저는 반박했어요. 그럼 5년 동안 실패한 방법을 계속하자는 건가요? 제이콥에게 지금 필요한 건 성공 경험이에요. 자신감이고요.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예요. 논쟁은 계속됐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이콥의 변화가 모든 답이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확신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라 학습장애 아동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도구라는 걸요.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2025년 10월 현재 이야기예요. 한글 활용 프로그램은 뉴욕을 넘어 전국 23개 주로 확산됐습니다. 참여 아동 수는 2,000명을 넘었어요. 제이콥은 이제 4학년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독서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학교 발표회에 초대받았는데 제이콥이 무대에 서서 책을 낭독했습니다. 해리포터 첫 장이었어요. 낭독이 끝나자 제이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저는 5년간 책을 읽지 못했어요. 친구들이 저를 바보라고 놀렸죠. 하지만 한글을 배운 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이제 저는 책을 사랑해요. 청중석의 부모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자는 제 옆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제이콥에게 인생을 돌려줬어요.
에밀리아는 지금 특수학교에서 일반 학교로 전학했습니다. A+DHD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수업을 따라갈 수 있어요. 캐서린이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에밀리아가 처음으로 100점을 받았어요. 읽기 시험에서요. 마커스는 여전히 말이 많지는 않지만 가족과 소통할 수 있게 됐어요. 아버지가 센터에 와서 말했습니다. 어제 마커스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 사랑해. 내 친구가 돼줘서 고마워. 7년을 기다린 말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소피아예요. 소피아는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서점에서 책을 정리하는 일이에요. 매니저가 소피아를 좋아해요. 소피아는 조용하지만 일을 정확하게 해요. 훌륭한 직원이에요. 소피아는 매일 밤 일기를 써요. 한글로요. 어제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손님이 나한테 감사하다고 했어. 나도 감사해. 나는 이제 혼자 할 수 있어. 지난달 저는 TED 강연 초청을 받았어요. 주제는 세종대왕이 미국 아이들을 구하다였습니다. 무대에 서자 3,000명의 청중이 저를 바라봤어요. 500년 전 한국의 한 왕이 백성들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쉽게 배우고 쉽게 쓸 수 있도록요. 그 문자가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새로운 기적을 만들고 있어요. 저는 제이콥, 에밀리아, 마커스, 소피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강연 후 한 여성이 저를 찾아왔어요. 한국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톰슨 박사님, 한국을 방문해 주실 수 있나요? 세종대왕 탄신일의 특별 행사를 준비 중인데 박사님을 초청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지난주 저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제이콥, 소피아, 그리고 박지원 여사와 함께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 동상이 서 있었어요. 제이콥이 동상 앞에서 큰 절을 했습니다.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해주셔서요. 소피아도 한글로 쓴 편지를 동상 앞에 놓았어요. 500년 전 선물 잘 받았어요. 고마워요. 한글 박물관도 방문했습니다. 훈민정음 원본을 보는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바로 제이콥이고 에밀리아고 마커스고 소피아였습니다. 행사 당일 서울시청 대강당에 500명이 모였어요. 한국 교육부 장관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글의 가치를 증명해 주신 에밀리 톰슨 박사님입니다. 저는 무대에 올라가 말했어요. 저는 한국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한글의 힘을 믿어요. 이 문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믿음이죠. 현재 한국과 미국은 특수교육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한국의 한글 교육 전문가들이 미국으로 파견되고 미국의 특수교육 사례가 한국에 공유되고 있어요. 더 놀라운 소식도 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도 한글 활용 교육을 시험하고 있대요. 난독증 비율이 높은 영어권 국가들이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WHO에서 연락이 왔어요. 톰슨 박사님, 개발도상국의 문해 교육에 한글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검토 중입니다. 자문을 부탁드려요. 저는 박지원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여사님, 세종대왕의 꿈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어요. 박 여사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분은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요. 오늘 아침 제이콥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저 작가가 되고 싶어요.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쓰는 것도 재미있어요. 제 첫 책 제목은 한글이 준 기적으로 할 거예요. 소피아는 매일 저녁 한국 드라마를 봐요. 한글 자막을 읽으면서 한국어도 배우고 있대요. 언니, 나 한국 가고 싶어. 세종대왕 박물관 또 가고 싶어.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해 좌절하던 아이들이 희망을 찾고 있어요. 500년 전 세종대왕이 한 약속이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그 약속은 국경을 넘어 시간을 넘어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 오늘도 센터에 출근합니다. 새로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저는 말할 거예요. 너는 머리가 나쁜 게 아니야.
단지 배우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야. 이제 내게 맞는 도구를 찾았어. 한글이라는 선물을.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500년을 건너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했어요. 저는 이 기적을 더 많은 아이들과 나누겠습니다. 그게 제가 당신께 드릴 수 있는 감사의 표현이에요.